언급을 해드렸는데 평소에 들어보신 단어는 있으세요? 뭐 저는 제도적인 종류를 하면서 있으세요? 있으시다는 것은 벌써 엄청난 기본 실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원래는 딱 들어보시자마자 생전 처음 들어본 용어요. 이렇게 하시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이제 하나씩 한번 내용을 이제 진행해 보도록 하겠어요. 지금은 이제 뭐 방향성만 잡아보는 거니까 어느 게 어떤 내용을 앞으로 할 것이고 뭐가 그 안에서 중요한지를 건드려 보는 건데, 먼저 이제 2등짜리 공공재 볼게요. 그래서 밑에 이제 공공재를 설명을 해 드렸어요. 공공재는 뭐 그렇게 복잡하게 나오진 않아요. 그럼 공공재하고 반대가 되는 물건이 뭘까? 경제학적인 분류예요. 제가 분류한 것이 아니라 공공재가 이쪽에 있으면은 반대되는, 정확히 반대되는 위치에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민간재야. 민간재는 누가 공급한 걸까요? 사적 주체. 사적 주체가 시장에 공급한 재화가 민간재. 근데 우리가 다루는 것은 앞에 수요 공급에서 공부하셨던 많은 재화들 있죠? 다 민간재. 근데 이제 지금 정책론에서 다루고 있는 재화는 뭐다? 공공재를 다루게 됩니다. 공공재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역시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개념 해놓고 동그라미 1번 나왔죠? 먼저 공공재는 소비면이 나와야 돼요. 이거를 생산면 하면 틀려요. 소비면에서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가진 재화, 이게 경제학책에 나와 있는 공공재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공공재 공부하실 때 이제 뭐가 중요하냐? 개념, 소비면에서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가진 재화나 서비스가 공공재인데, 우리 서비스 부분을 다루지 않고 재화를 다루기 때문에 재화라고만 설명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시험에 이제 종종 나오는데, 얼마 전에 한 5년 전인가 감정평가사 시험에 보면은 거기는 1차 과목에 부동산 개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회계학이 있고 경제학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수요 공급이 부동산학 개론에서 주요 내용이겠죠. 근데 감정평가사 부동산학 개론에서는 수요 공급이 안 나와요. 왜? 이미 경제학이라는 과목에 더 디테일하고 심화된 내용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수요 공급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언급합니다. 물론 부동산 시장론을 낼 때 수요 공급에 대한 개념이 약간 들어가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경제학 과목에 공공재가 나왔더라고요. 공공재에 대한 설명이다 어쩌고저쩌고 틀리게 냈어. 어떻게 나왔을까? 개념부터 틀리게 냈더라고. 그렇게 나왔어요. 정확하게 아셔요. 야, 공공재란 소비면에서 경합성과 배제성을 가진 재화를 이렇게 냈더라고요. 그 공무원 시험 중에 7급 공무원이 있거든요. 거기 이제 재정학 시험이 있는데 거기에 이 정부 시장의 요것이 아주 자세하게 시험에 많이 나오고, 그 공무원 기출 문제 보면 이 내용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무원 시험을 참고해가지고 중개사 시험 난이도에 맞춰서 저희 수정해서 문제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노출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시험 끝나면 그것까지 저희들은 살펴봐야 돼. 거기 관련된 문제가 있는가. 어쨌든 그러면 결국 공공재라는 논리는 그럼 비경합성이 뭐고 비배제성이 뭐라는 요거에 대한 해석만 되면요, 사실상 공부가 끝난 거예요. 그러면은 민간재는요, 무슨 성질이 있을까? 민간재란 소비면에서 뭐하고 뭐를 갖춘 죄야? 그렇죠. 정반대니까 민간재는 경합성과 배제성을 가진 재화를 뭐라 그런다? 민간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기다 대입하면 틀리게 된다는 거죠. 그럼 경합이 뭘까요? 경합은 경쟁한다는 거죠. 민간재를 소비할 때 소비자들이 경쟁을 하면서 민간재 소비하는 거야. 왜 그러냐면은 민간재는 소비자가 소비하는 것만큼 그 양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전 치킨을 얘기를 많이 드는데, 치킨 한 마리를 집에 계신 분이 웬일이야? 외출했다가 사와요. 그럼 저희들은 3명의 입이 있죠.
이렇게. 그럼 아니 3명의 남정네가 있는데 어떻게 치킨 한 마리를 사오냐? 어쨌든 이제 치킨 한 마리 사와요. 그런데 이제 갑돌이라는 사람이 쫓아와서 먼저 소비를 해요. 먼저. 그러면은 이 사람은 본인이 소비할 때 소비자들은 효용이 극대화하는 게 소비 목적이거든요. 그럼 본인의 효용 게이지가 100% 채울 때까지 소비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럼 이 사람이 민간재를 소비하면 소비할수록 민간재 양은 점점 어떻게 될까? 양은 줄어들어요. 그래서 치킨 한 마리에 90%를 먼저 소비한 갑돌이가 먹었어요. 그 다음에 2등으로 도착한 1순위가 먹겠지. 나머지 10%를 먹겠죠. 그러면 충분히 소비량 채웠을까 못 채웠을까? 못 채웠죠. 효용 게이지가 굉장히 낮아요. 그러면 이 갑하고 을은 무슨 생각하겠어요? 민간재는 소비할수록 양이 줄어드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충분한 효용을 극대화시키려면은 내가 먼저 소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두 사람 간에는 민간재를 소비할 때 자연스럽게 경쟁이 발생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를 경합성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비경합성이라는 것은 뭐냐? 비경합성은 소비자가 공공재 소비할 때 경쟁할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 공공재의 성질 중에 하나가 공공재는 내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공공재는 주로 반드시는 아닌데 내구재 성질이 강해요. 내구재가 뭐냐면 우리가 내구성을 가진 재화를 내구재 이렇게 표현합니다. 반대말은 비내구재인데 내구성이란 말은 그 물건이 가져다 준 효용이 오랜 기간 동안 지속이 된다는 뜻이에요. 장기간이라는 뜻이야. 그러면서 이제 공공재는 내구재를 가지기 때문에 비경합성의 성질이 강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재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국방치안이라는 순수 공공재 말고 공원을 많이 예를 들어요. 공원을 산책을 하죠. 그럼 저희 동네도 노원구에 공원 산책길이 있는데 그럼 거기 갑돌이가 새벽에 일어나서 갑돌이가 먼저 산책길을 지나가요. 그치? 그러면 이 갑돌이가 지나간 그 길은 없어지죠? 안 없어져요. 이 사람이 공원 산책길을 소비한 거죠. 소비했다 하더라도 그 길은 그대로 존재하다 보니까 을순이가 똑같은 양을 소비하면서 산책하게 돼요. 때문에 공공재는 먼저 소비하든 나중에 소비하든 그 존재량이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그 민간재랑 차이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공공재를 소비하는 사람들은 먼저 하든 나중에 하든 소비량이 같잖아. 굳이 경쟁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공공재 소비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사이좋게 같이 소비를 해요. 그래서 공동소비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그 뜻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거기다가 여러 사람이 소비하더라도 다른 소비자들의 소비량이 줄지 않는 성질, 이 말의 의미가 이런 뜻입니다. 왜 그럴까? 공공재 양은 줄어들지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도로도 공공재 성질이 강하죠. 찾길,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지나갔어. 그럼 그 사람이 지나간 길이 사라지지 않잖아요. 그런 거랑 이제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민간재 성질 중에 하나가 배제성이 있어요. 치킨 한 마리 가격이 한 마리 가격이 10,000원이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10,000원이라는 가격을 지불할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 치킨 소비에서 배제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민간재는 가격이 책정되어 있으니까. 근데 공공재는 비배제성이야. 무슨 말일까요? 가격을 지불하지 않다 하더라도 공공재를 소비할 수가 있다는 논리가 생기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짜로 이용한다는 뜻이죠. 공짜로 이용하는 것을 우리는 무임차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볼까요? 네, 중요한 내용인데 어쨌든 이제 요거를 통해서 그 다음에 도출시켜 보세요. 그러면 이제 공공재 생산을 그대로 다 써보면 이거를 많이 줄여서 출제를 합니다. 정확한 오리지널 다 써버리면 이런 의미야. 공공재의 생산을 시장 기능에 맡길 경우, 그럼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시장 기능에 맡긴다는 뜻이에요. 시장 기능에 맡긴다는 것은 정부가 개입하는 거야, 개입하지 않는 거야? 개입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시장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니까 시장에 개입하는 게 정부잖아요. 그런데 시장에 맡겼다는 것은 정부가 시장에 건드리지 않고 시장 스스로 공공재를 생산하게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시장계를 맡길 때 공공생산을 얘는 과소 생산할까? 과다 생산할까? 과소 생산합니다. 이 과소 생산이란 말은 뭐냐면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공공재 시장 기능에 맡길 경우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적정 생산량보다 요거를 이제 출제원이 줄여서 설명할 때 이렇게 하더라고요. 사회적 생산량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공공재 생산을 시장에 맡길 경우에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적정 생산량보다, 그러니까 사회적 생산량보다 더 많이 생산된다는 거야? 적게 생산된다는 거야? 적게 생산된다는 뜻입니다. 요 말은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시장에 맡겼을 때 공공재 있죠? 공공재의 사적 생산량하고 공무원증이 요거 자주 나오던데 사회적으로 필요한 사회적 생산량이 있죠? 어느 게 더 크다는 뜻이야? 공공재 사적 생산량이 더 크다는 거야? 사회적 생산량이 더 크다는 거야? 자, 잘 읽어보세요. 국어 시험인데 공공재 생산을 시장에 맡겼죠. 그러니까 민간 기업이 스스로 생산한 사적 생산량이에요. 사회적 생산량보다 공공재 사적 생산량이 적게 나온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적다는 뜻이야, 얘가. 그렇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만약에 그 예를 들어서 아까 공원을 예를 들었는데 만약에 공원의 생산을 공공재라 부르는 공원의 생산을 민간 기업에 맡기면은 남양주에 공원이 많이 생길까 안 나올까? 안 나와요. 왜냐? 당연한 논리야. 판단하건대 남양주 시민분들이 그 쾌적한 주거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려면은 쾌적한 시설인 공원 같은 게 필요하죠. 그렇죠? 근데 공원에 이제 사회적으로 남양주 지역에 필요한 사회적 생산량이 있잖아. 그 계산해 보니까 주민들이 그 쾌적한 주거 생활을 하려면은 남양주 지역에 100개 정도의 근린공원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했어요. 근데 이거를 민간 기업한테 생산을 맡긴다? 그럼 민간 기업은 공원을 공짜로 생산하진 않잖아요. 한 개의 공원을 조성하는데 만약에 10억이 든다. 그러면은 100개를 조성하려면 총 얼마가 들어요? 1000억 원이 조성비가 들죠. 그러면은 공원을 1000억을 들여서 남양주 지역에 공원을 조성해 줬어. 그럼 그걸 어떻게 이용해? 남양주 시민들이 다 공짜로 공동으로 이용하겠죠? 그럼 민간 기업들은 공원을 조성할 때 투입된 자본 1000억이라는 돈을 회수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요, 없지. 다 공짜로 이용한다니까? 이해되세요? 공짜로 공동으로 이용하다 보니까 그 민간 기업들은 그 공원에 투자한 자본 회수하는 방법이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시장에 맡기면은 남양주의 공원의 사적 생산량이 0개가 돼버리는 거야. 아무것도 생산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시장에 맡겼더니 공원의 생산이 안 되지. 자원이 배분이 안 되잖아. 이게 시장 실패가 되는 거야. 민간에 맡기면은 안 나온다는 뜻이야. 근데 공원이라는 것은 필요한 사회적인 존재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공원이 필요해. 그럼 어떻게 해? 시장에서 생산이 안 되니까 누가 개입하는 거야? 시장 실패니까. 정부가 개입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안 나오네. 그럼 어떤 식으로? 정부가 안 되겠다. 직접 공급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민간에서 안 나오니까 직접 공급하겠다. 근데 정부도 퍼먹고 장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공원을 생산할 때 1000억이라는 돈이 필요하다 그랬죠? 그러면은 남양주 시민분들한테 비용을 강제로 징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를 걷어요? 세금 등을 걷어가지고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양주 지역에 있는 근린 공원들은요, 남양주 시민들이 이미 비용을 지출한 거예요. 비용을 지출했으니까 지출한 비용을 본인들이 지출한 비용에 맞춰서 회수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그거 가서 운동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용 단가가 싸지려면은 많이 자주 이용해야 됩니다. 하루에 23시간씩 아침에 일어나서 밤 주무실 때까지 계속 이용하면은 이용 단가가 싸는 겁니다. 근데 이용하지 않으면은 그 돈만 날리는 거죠. 이용하고 계세요? 저는 안 하고 있어. 그럼 만약에 이 공원이라는 것이 정부가 돈 들어서 세금 걷어하지 않고 민간에 맡기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요즘에 민영화란 말이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민간에 맡기면은 어떻게 할까? 공원을 만약에 민간 기업에 맡겼다. 그럼 이거는 이제 비경합성이라는 것은 공통적인 상황이에요. 민간 공원이다. 그러면 이제 누가 이용하든 그 길은 없어지지 않죠. 다 공동으로 소비할 수가 있어요. 대신에 민간 공원을 조성한 기업들은 투자 자금을 회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냐? 공원 주변에다가 울타리를 둘러요. 울타리 두르고 그리고 이제 출입문을 하나 만들죠. 여기다 요금소를 설치하지. 아주 뭐 에버랜드 이런 것처럼 울타리는 철조망으로 하겠지. 철조망에는 전기가 통하게 하죠. 찌릿찌릿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뭘로 만들어? 요금소가 있다는 것은 배제성으로 만드는 거지. 그럼 아마 이용 요금이 굉장히 많아지겠지. 그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영화가 이제 그런 부분 중에 하나죠. 공공재 성질이 강한 서비스 같은 거를, 공공 서비스를 민영화하면은 아마 돈이 엄청 많이 요금이 올라갈 거로 예상이 됩니다. 도로도 마찬가지죠. 도로도 이제 공공재 성질이 강하다 그랬죠. 민간기업이 생산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정부가 직접 세금 걷어서 도로를 만드는 거야. 기반시설 같은 거를. 근데 요즘 민자도로 있죠. 민자도를 보면은 다 비경합성이죠. 공동으로 소비하잖아. 대신에 민자도를 생산한 기업들이 투자자 회수하려면 뭘로 만들어야 돼? 배제성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출입구마다 톨게이트가 있죠. 그런 식으로 논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공공재를 다루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세트인데 이거를 암기하지 마시고 요 해석을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냐면은 공공재는 소비면에서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 무슨 뜻인지에 대한 이해도만 생기시면은 밑에 있는 내용들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재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비경합, 비배제에 대한 개념이 91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방가루 2번에 과소 생산 및 공공재 공급이라고 나와 있죠. 거기 동그라미 1번을 별표를 쳐주셔야 돼. 동그라미 1번.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으로 인해 공공생산을 시장에 맡길 경우 사회적 요구되는 적정 생산량보다 적게 생산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시장 실패이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동그라미 2번은 방법론이야. 정부가 개입하는 거. 3번 가지고 동그라미 2번과 장난은 안 칠 거니까 1번 내용을 반드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역사상 단독 문제로 세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그 중에 2번을 뭘로 장난쳤냐? 과소 있죠? 과소를 뭘로 바꿨을까? 와, 벌써 정답을 아시다니 대단하셔. 한 번은 이제 비경합과 비배제에 대한 해석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독과점 기업이라든지 오른쪽에 규모의 경제, 정보의 비대칭성 이런 부분들은 천천히 해보되 다만 우리가 시장론에도 공부하셨던 것처럼 양가로 5번에 정보의 비대칭성 파트 있죠? 거기에서는 동그라미 3번 있어요. 3번을 별표를 쳐주셔야 돼. 3번 지문이 지금 정책론에도 나와 있지만은 시장론에도 자주 나오는 지문이에요. 근데 이 3번이 시장론에도 지난번에 적혀져 있었는데 그게 이번 33회 때 그대로 나왔더라고요. 이 지문이. 그것도 이제 천천히 이제 그렇게 비중이 높은 건 아니니까 천천히 해보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94페이지에 요즘에는 이제 잘 안 나오고 있는데 한때 엄청 나왔었던 외부 효과가 있어. 외부 효과. 외부 효과 뉘앙스가 있죠. 환경적인 요소겠죠. 외적인 힘에 의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을 말하겠는데 이 외부 효과를 부동산 시장에서 다루게 되는 배경은
이거를 이제 그 부동산 특성하고 이제 접목을 시키더라고요. 왜 부동산 시장은 외부 효과에 대해서 그 의미를 부여하느냐? 부동산은 움직여요, 못 움직여요? 못 움직이지. 그럼 무슨 특성이라 그래? 1번 부동성, 2번 남성, 3번 남한산성, 5번 명항성. 뭐예요? 아, 역시 굉장하십니다. 여기 객관식의 황제시네. 이 부동성을 배경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동성 할 때 이 외부 효과가 또 이 거꾸로 연결을 자주 시켜요. 움직이지 못하니까 주변 환경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죠. 이거는 이제 부동산학에서 이제 특성하고 접목한 표현이고 별로 중요하진 않고, 이제는 이제 외부 효과가 뭐냐? 개념이 이제 이따가 이제 체크해 드리겠지만은, 이걸 만약에 개념을 제대로 다 쓴다. 그러면 이제 좀 길어지는데, 요즘에 외부 효과를 가끔 낼 때 그 개념을 가지고 요즘은 장난 안 치던데, 중요한 키워드 몇 가지만 집어넣고 그냥 조합만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만 하는 식으로 끝나더라고요. 한번 이제 건드려 볼게요. 제대로 쓰면은 적지 마시고, 어떤 경제 주체 행위가 있겠죠. 행위가 시장 기능에 의하지 않고 누구?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영향을 주는 행위.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키워드가 됩니다. 그러면은 행위가 시장 기능에 의하지 않고 제3자에게 키워드가 3개가 나와야 되는데 통하지 않고, 요거. 시장 기능에 의하지 않고 제3자에게 요거. 그쵸. 의도하지 않는 영향을 미치는 행위. 이렇게 이제 꿰맞춰요. 요거를 이제 3줄짜리로 내기도 하고 2줄짜리로 내기도 하고 1줄 반 이렇게 냅니다. 그러니까 키워드가 뭐냐면은, 먼저 시장 기능에 의하지 않고, 그리고 당사자가 아니라 누구한테? 제3자에게. 그리고 의도한 거, 의도하지 않은 거. 의도하지 않은. 이것이 이제 3가지가 이제 키워드가 되는 겁니다. 외부 효과 역사상 기출문제 보면요, 개념에서 딱 한 번 장난친 적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냈을까? 의도한. 이렇게 했어요. 의도한 행위,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 보면 어떤 갑돌이라는 경제 주체가 있겠죠. 시장 안에서. 그럼 시장 안에서 갑이 어떤 행위를 했으면 거래 당사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래 당사자를 을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갑이 을을 대상으로 어떤 행위를 했어. 근데 그것이 제3자인 병파리. 외부에 있었죠, 외부. 병파리한테 영향 미치는 거야. 근데 병파리한테 영향 미치는 그 행위가 갑이 의도한 행위야, 의도하지 않는 행위야? 의도하지 않는 행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 의하지 않고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근데 이걸 다 쓰면 너무 지문이 길어지기 때문에 요즘에는 확 줄였을 때,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키워드 2가지는 집어넣더라고. 누구한테? 제3자에게 의도한 거, 의도하지 않은 거. 의도하지 않은. 이렇게 이제 요거는 집어넣어요. 그런데 이제 요건 중요하진 않고, 그러면 어떤 사람 행위가 제3자한테 의도하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그랬잖아. 영향이 몇 가지 방향이냐면은 2가지 방향이 있어요. 제3자한테 이익을 가져다 주는 영향이 미칠 수 있겠죠. 제3자한테 손해를 가져다 줄 수가 있잖아요. 그게 동그라미 2번이야. 동그라미 2번.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2번에 제3자에게 유리한 영향을 미치는 거를 우리가 정외외보과라 그러고, 제3자한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거를 우리가 뭐다? 부외외보과라 그래서 외부효과 종류가 2가지가 있구나. 미리 말씀드리면 외부효과를 상반기 모의고사 내드리잖아요. 문제 내용에 따라 정답의 차이가 있는데, 이거 조금 까다롭게 내면 정답률이 현저하게 떨어져. 20, 30% 확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종류가 정의외부효과. 정의외부효과를 이제 같은 말로 책에 있던 외부 경제라 그러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비교하는 게 부외외부효과. 요거를 이제 같은 말로 외부 불경제다라고 얘기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구성이 돼요. 그 동그라미 3번은 또 부수적인 밑에 연결되는데 외부 효과는 다시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도 있고 소비 과정에 발생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1번에 아까 이제 그 개념의 사항에서 나왔을 때 1번은 그 아까 나왔던 뭐죠? 이제 그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는 이 부분은 이제 별도로 한번 줄만 쳐주시고요. 동그라미 2번 정하고 부로 나눠지는 거하고 3번에 그 안에서 다시 생산 과정과 소비 과정이라 표현해서 2번, 3번을 별표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래서 두 가지 이제 대한 내용을 이제 앞으로 정리하는 건데, 그러고 나서 밑에 양가로 2번이 있죠? 외부 효과의 내용이라고 있어. 이거 있는 대로 별표 다 쳐주세요. 요거를 그대로 내면은 되게 어려워하셔. 여기 해석에 대한 국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럼 위에 있는 것처럼 이제 밑에 표를 하나씩 보면은 정의 외부 효과란 뭘까? 어떤 경제주체 경제 행위가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고 누구한테 제3자한테 의도하지 않는 뭘 가져다 준 거야? 이익을 가져다 준 거야. 이익을 가져다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 못 받는 거? 대가를 못 받는 거야. 시장을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부의법과는 그대로 적용시키면 돼. 어떤 경제 행위가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고 제3자한테 의도하지 않는 뭘 가져다 준 거야? 손해를 가져다 준 거야. 손해를 가져다 줬음에도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거, 지급하지 않은 거. 지급할 필요가 없는 행위를 말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제3자 입장에서는 정을 원할까? 부를 원할까? 정을 원하는 거지. 왜? 제3자 입장에서는 정은 공짜로 이익을 받는 것이고 부는 대가 없이 피해만 받는 거야. 그런 논리입니다. 그러면서 그럼 우리 중개사 시험법 공무원 시험에서는요. 정하고 부의 외부 효과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질문이 나와요. 뭐 정의해볼까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그 표에 보면 첫 번째 라인에 나온 내용이에요. 첫 번째 라인을 보면은 먼저 정의해볼까는 사적 편익이야. 사적 편익과 사회적 편익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느 게 더 클까? 사회적 편익이 더 큰 거야. 이렇게. 그 평가사 시험과 공무원 시험에는요. 정해볼까 해놓고 여기다 가로친 적도 있어. 가로치고 기억 해놓고 보기에 뭐 기억은 부등호가 많이 표시된 기출문제도 있어요. 사적 편익보다 뭐가 더 커요? 사회적 편익이 더 큰 거야. 그리고 이걸 되게 어려워하십니다. 비용적인 면에서 보면은 사적 비용이 클까요? 사회적 비용이 더 클까요? 사적 비용이 더 커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렇지. 이해가 되시는 표정이 역력합니다. 정확하게 이해하셨어요. 그럼 정의회복과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느냐? 다른 거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저렇게 하시면 돼. 공원, 아니 자원봉사. 이 가장 이해가 좋은 예 같아요. 뭐 어떤 책은 뭐 과수원하고 양봉 뭐 이런 게 되는데 그런 것보다 자원봉사. 그럼 자원봉사 하시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럼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보세요. 이거 외부 효과를 유발시키는 순수한 자원봉사를 말하는 거예요.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은 정의 효과를 유발시키는 분들은 그 행위를 하는 과정 중에 본인의 재산을 투입을 해요. 그리고 본인의 시간을 투입을 해요. 그리고 본인의 건강도 해쳐요. 그렇지 않을까? 그러면은 그 자원봉사 하는 사람, 정을 유발시키는 자원봉사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본인이 비용을 지출하겠지. 사적 비용이 많이 지출을 해요. 근데 그 행위를 통해서 본인이 이득을 가져가는 거죠. 아니잖아. 제3자 사회적인 편익을 가져다 주는 거죠. 본인의 비용만 지출하고요. 본인이 이걸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제3자, 그러니까 사회적 편익을 가져다 주는 행위예요. 때문에 정의보가를 유발시키는 행위는 나의 희생을 바탕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이익을 가져다 주는 거, 이거를 정의 외부가다 그래요. 그럼 혜택 본 사람들이 있죠, 제3자들. 제3자들은 정의보가를 유발시키는 원인자한테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을까 없을까? 의무가 없어요. 왜? 우리가 시장에서 논리가 잡으시면은
수요 있는 곳에 공급이 있잖아요. 수요가 있으니까 제품을 공급한 거잖아. 근데 지금 이 행위를 보면은 혜택을 본 제3자들이 수요 행위가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 해달라고 그러지 않았잖아. 그냥 이 사람이 자발적으로 한 거야. 그러면 자발적으로 했는데 나이 이상을 당신이 혜택 봤으니까 대가를 지급해달라 청구해봤자 누가 해달라고 그랬나요? 라고 거절하게 돼요. 자발적으로 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희생만 하고 대가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뭐 동네 청소하는 분도 마찬가지고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들. 그래서 정회복가는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나이 희생을 바탕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행복을 가져다 주는 행위. 이 행위 자주 하실 수 있겠어? 지금은 강의를 안 하시는데 옛날에 벌써 6년 전인가 공인중개사 시험의 이제 시즌이 끝나면은 어떤 학원에 공시법을 강의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럼 10월달 끝나면은 2차 과목은 이제 보통 그분이 이제 있었던 학원은 1월달부터 수업이 들어가시니까 어떤 학원은 그래서 이제 자원봉사를 다니셨다 하더라고. 나중에 알았어. 주로 이제 연탄 배달하는 거 있죠? 겨울철에. 그를 시즌 시작하기 전에 하셨다 하더라고. 와, 대단하신 거예요. 존경스러워. 그런데 이제 그 해에 미끄러져서 다치셨잖아. 허리를 다치셔가지고 5개월인가 병원에 계셨대요. 5개월 누워 계시니까 모든 학원 수업이 중단됐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학원을 결국 하다가 이제 강의를 그만두셨어. 아무도 몰랐잖아. 이런 거라 보시면 돼. 학원 냉정해. 어쨌든 이런 식이고 이제 부회복과 같은 거 있죠. 부회복과는 사적 편익하고 사회적 편익을 비교해봐요. 당연히 어느 게 더 클까? 이게 더 큰 거야. 이게. 그러면은 이제 이 부등호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 이게 시험에 이제 말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 비용을 따지면은 어느 게 더 클까? 그치. 사회적 비용이 더 큰 거야. 요 행태를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제학 교과서든 공무원 시험이든 부에 대한 대표적인 예, 또 우리 중개사 시험에도 얘가 나온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공예공장이야. 우리 시험은 이제 매연을 대기에 배출하는 공예공장, 폐수를 강물에 배출하는 공예공장이에요. 그럼 공예공장을 매연과 폐물을 강과 대기에 배출하는 공예공장을 말합니다. 그럼 공예공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그 공장을 운영하면서 편익이 클까 작을까? 편익이 크겠지. 그러면은 폐수 오염물질을 대기 강물에 배출하지 않으려면은 그 방지 시설 같은 거를 별도로 설치해야 되잖아요. 설치했어 안 했어? 설치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공장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적은 거야. 근데 본인들의 이익을 엄청나게 추구하지. 그 부담은 다 누가 떠안어? 제3자들이, 사회가 떠안게 되는 거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부를 유발시키는 행위를 한 사람들은 그 행위를 통해서 엄청난 이득을 얻고 피해는 주변 사람들이 다 얻게 되는 거죠. 때문에 부회복과 같은 경우는 나만 살자 다 죽어라 논리가 여기서 나오는 거지. 그리고 이제 이거 말고도 시험에 나왔던 각종 소음, 요즘에 이제 이슈가 되는 이제 생활 소음 중에 이제 뭐죠? 층간 소음 같은 거,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흡연. 담배 피우는 사람 본인은 좋죠.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를 엄청나게 가져다 주고 있어요. 저희 아파트도 지금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어요. 저희 아파트 노원구역 아파트는 좀 오래된 아파트거든요. 35년 막 이렇게 된 아파트, 37년. 아우 씨. 그러니까 층간소음이 되게 심하긴 한데 저는 잘 느끼지 못하니까 잘 몰라요. 애들이 뛰니까 뛰는 거다라는 하는 거죠. 대신에 이제 집에 계시면 굉장히 민감해요. 저보고 올라가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본인이 시끄러운데 본인이 올라가야 되지. 저 올라가면 제가 얘기를 하고 내려올까? 그냥 내려올까? 전 그냥 내려와요. 잠깐 10분 동안 그 앞에 서 있다가 그냥 내려와. 얘기 잘했어! 그러면 잘했습니다. 해가지고 뻥치죠. 이렇게. 근데 그거는 저는 잘 못 느끼는데 어떤 분이 담배를 피셔. 옛날 아파트다 보니까 화장실에 앉아 있잖아요. 담배가 확 올라. 어떤 밤에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작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소리를 누가 빽 질르는 거야. 아파트 동에. 담배 피지 마! 해가지고.
와. 순간에 전주 알았죠. 이렇게. 본인 좋을지 몰라도 그 단지 통로로 다 빨리 올라가니까 피해가 고스란히 얘기했죠. 방귀 뀌는 것도 이것도 구해볼까요? 밀폐된 공간에서 부동성의 성질을 가지게 되는 엘리베이터가 딱 멈췄어. 방귀 뀌어. 차 안에서 방귀 뀌어. 본인은 좋아요? 나빠요? 본인은 그냥 상쾌한 거야. 편히 극대화돼요. 다만 주변 사람들한테 고통을 가져다 주겠지. 이런 거 많아요. 쓰레기 투기하는 사람들 있죠? 본인은 좋아. 그렇지. 사회가 지저분해지지. 이렇게. 현실적으로 이제 이런 논리가 나와. 그리고 아까 의의 동그라미 3번에 나왔던 것처럼 이 편익으로 표현하는 것은 소비 과정에서 외부 효과를 설명하고요. 비용으로 표현하는 것은 생산 과정에서 외부 효과를 설명합니다.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나오는 경우는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큰 경우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뭐를 설명한 거야? 그렇죠. 이 구조를 그대로 낸 거죠.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큰 경우니까 정의 외부효과는 이렇게 출발한 거지. 그러니까 정의 외부효과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 논리 가지고 설명이 되는 거죠.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큰 경우는 그럼 이것도 뭐예요? 정의 외부효과 되는 거야. 사적 비용보다 사회적 비용이 큰 시설은 그 뭐예요? 부해볼까요? 이게 쉽지가 않아. 우리는 국어가 안 되는 게 심각한 문제라서 여기에 쉽지가 않아.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성질을 가지고 있는 외부효과 있죠. 외부효과 생산을 그 다음에 두 번째 라인에 있는 거요. 이게 정말로 어려워하십니다. 시장 기능에 맡길 경우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럼 시장 기능에 맡긴다는 것은 정부가 개입하는 거야? 개입하지 않는 거야? 개입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난이도가 어렵게 낼 때 그 첫 번째 라인이죠. 편익과 비용을 설명한 거랑 바로 밑에 나오는 사적 생산량, 사회적 생산량 해가지고 밑에 동그라미 하나, 둘, 세 개 있죠. 그래서 이제 과소 생산 뭐 이렇게 설명된 거기까지가 되게 어려워하세요. 이렇게. 그럼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민간 기업의 외부 효과를 유발하는 생산을 맡겼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외 효과를 유발하는 경우는 사적 생산량하고 사회적 생산량을 비교하면은 어느 게 더 클까요? 다시. 여러분 아까 정외 효과를 유발하는 행위 같으면은 여러분들 하시겠어? 안 하시겠어? 안 하시잖아. 왜? 본인만 희생하죠. 희생만 대가를 받아 못 받아? 대가를 못 받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 맡기면은 이 정을 유발하는 행위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적정 생산량이 있죠. 즉 사회적 생산량보다 사적 부분이 얘가 뭐다? 적게 나와. 그러니까 얘가 더 크다는 뜻이야. 그래서 요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사회 요구되는 생산량보다 정을 유발하는 행위가 어떻게 돼요? 과소 생산이 일어나요. 안 나오는 거야. 그럼 편익으로 표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사적 소비량하고 사회적 소비량 비교하면은 결과적으로 요거도 이게 더 클 수밖에 없어. 생산이 안 되니까 정을 유발하는 행위를 소비하는 사람도 없어지게 돼 있어. 요것도 과소 소비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요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맡기면은 정을 유발하는 행위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양보다 정을 유발하는 행위가 얘네들이 과소 생산, 과소 소비로 이렇게 이어지게 돼 있어요. 안 나와. 이렇게. 그럼 부 있죠, 부. 부는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를 유발시킨 사람은 이 행위가 많이 나올까, 적게 나올까? 그렇죠. 본인의 이윤을 최대한 얻을 수 있는 행위겠죠. 그러면은 사적 생산량하고 사회적 생산량을 비교하면은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적정 생산량이 있죠. 요거보다 얘가 더 많이 나와요. 얘가 과다 생산이 일어나. 지나치게 많이 나와. 그래서 만약에 정부가 없잖아요. 전국의 모든 도로는 불법 주차장이 돼요. 불법이라기보다는 다 주차장이 돼.
사람들이 자동차 끌고 가다가 도로 한복판에 세워놓는 거야. 왜? 그 행위가 본인한테는 이득이기 때문에. 그럼 뒤에 차가 막 막히겠죠. 그럼 사회적 비용이 커지겠지. 신경 안 써.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동네, 집에 있는 모든 그 쓰레기 있죠. 쓰레기 길거리에 마구마구 막 버리는 거야. 왜? 그 행위가 본인은 편익이니까. 그럼 사람들 지나가다가 불편하죠? 사회적 비용이 커지는 거예요. 아무 데서나 막 노래 부르고요. 아무 데서나 담배 피우고요. 이런 행위가 지나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적정 허용 수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보다 지나치게 많이 생산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하지 않는 소비도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요. 사적 소비량이 사회적 소비량보다 커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얘네들이 과다 소비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건 좀 나중에 연습할 지문이지만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큰 경우는 그 무슨 뭘 낸 거예요? 정의. 그러니까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큰 시설의 생산을 시장 기능에 맡길 경우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적정 생산량보다 어떻다? 적게 나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난이도 최고치예요. 이게 처음에 되게 어려워하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장에 맡겼더니 정의회복과 행위는 나와 안 나와? 안 나오는 거야. 하나도 다 본인이 희생만 하고 댓글을 못 받으니까 이 행위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불을 유발하는 행위는 많이 나와요, 적게 나와요? 많이 나오겠지. 그럼 시장에 맡겼더니 이거는 적게 나오고 이거 지나치게 많이 생산되겠죠. 자원의 비효율적인 배분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게 뭐다? 시장 실패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불을 유발하는 행위가 지나치게 생산하게 한 자원만 할당하다 보니까 시장 실패가 나타났죠. 그럼 누가 개입을 해요? 역시 정부가 개입해요. 이거는 나중에 암기를 통해 그냥 암기하시더라고요. 정부가 개입을 하게 되겠지. 개입을 할 때 요거에 대한 내용이 이해가 되면 밑에 있는 것도 자연스럽게 이해가 돼요. 정을 유발하는 행위는 어때요 지금? 정을 유발하는 행위는 나와야 안 나와? 시장에 맡겼더니 안 나오지. 왜냐면 이 사람이 희생했다 하더라도 혜택 본 사람한테 대가를 청구한다 하더라도 지급할 필요가 없다 그랬죠? 그럼 이 행위는 나올 수가 없어. 근데 이 행위가 자원봉사 같은 행위가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인간관계를 따뜻하게 하는 사회적 필요한 행위잖아. 그렇죠? 뭐 고아원도 있어야 되고 복지원도 여러 개 있어야 되잖아요. 정을 유발하는 시설 같은 게 그 시장에 맡기면은 그 행위가 안 나오는 거야. 고아원도 없고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을 해서 시장에 맡기면은 얘가 과소 생산되네. 그럼 방향은 정해져 있어요. 생산 소비를 어떤 방향으로?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시험에 나온 게 요거죠. 그러면은 정을 유발시킨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정부가 찾아서 혜택 본 사람한테 대가를 못 받는다 그랬죠. 정부가 대신 대가를 지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종 보조금이라든지 그리고 세금 같은 거를 감면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이 만약에 남양주 지역에다가 아까 공공재 있죠? 공공재 이거를 공원을 만약에 100개를 공급한다. 아까 1,000억이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공공재가 정을 유발하는 행위 시설이거든요. 1,000억이 들어가니까 투자 자본 회수가 안 되니까 공공재 생산을 민간에 맡기면 안 나온다 그랬지. 근데 어떤 기업이 공원을 조성한대. 정을 유발하는 행위를 한대. 다 공짜로 공급하는 거죠. 그러면 그 공급을 하도록 정부가 뭐다? 기업한테 혜택을 주는 거야. 그럼 법인세 10년 동안 면제하고 세무조사 20년 동안 면제해 줄게. 정부가 대신 보상을 해주는 거지. 정부의 보상을 받아서 기업이 남양주 공원을 조성해 주는 거죠. 그 남양주 시민들은 그걸 뭐죠? 이제 그 공짜로 혜택을 보는 거예요. 공짜로. 운동해야 돼, 안 해야 돼? 몇 시간 동안 해? 23시간 59분. 이렇게 가서 운동하는 거야, 이렇게. 공짜로. 여기 여러분 이제 운동하실 때마다 공원 산책하실 때마다 여기는 이제 비경합성 시설이야 하시면 가시면 돼. 내가 지나가더라도 길이 안 사라지네. 저 사람 나랑 똑같은 소비랑 할 거야.
그리고 이제 집에서 나오시면서 공원 들어가실 때 이거 공짜로 이용하네. 아, 여기는 이제 무임차 성질을 갖게 되는 비배제성의 시설이야 하면서 한마디 하시면서 나는 비경합성과 비배제 성질을 가진 공공재를 지금 이용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계속 중얼중얼 하시면서 운동하시잖아. 그러면 새벽에 어둡잖아요.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이상해서 다 떠나. 큰 공원은 본인의 이제 정원이 되는 거죠. 이렇게 운동하면서. 이런 논리가 나오죠. 그래서 시험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정부의 보조금 지급은 정의 외부효과 행위를 장려하는 수단이 된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어. 맞겠죠? 이런 식으로. 근데 정부 보조금이 고아원들한테 이제 지급하는 보조금이 약해.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민간 보조금도 많이, 후원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이제 이게 문제야. 시장에 맡기면은 얘는 엄청나게 생산이 되죠. 그 행위가 본인한테 이익을 가져다 주니까. 그래서 그럼 생산 소비 있죠. 생산 소비를 어떻게 해야 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해야 돼요. 여기가 시험에 많이 나왔지.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개입하는 방법으로 어떤 게 있을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여러분 2차 학과를 공부하시는 용도지역지구제입니다. 용도지역지구제. 이거죠. 용도지역제는 이제 우리가 이런 논리죠. 주거지역으로 지정을 했어. 그럼 주거지역으로 이 토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토지 이용자들이 있겠지. 근데 여기 만약에 이 주변에다가 핵실험장을 조성한대. 그럼 이런 핵실험장에 들어서면은 이 주거지역으로 쾌적한 환경을 보장받을 수가 없겠죠. 그럼 핵실험장은 여기도 뭐예요? 부정적 외부효과를 유발시키는 행위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정부가 나서서 주거지역과 어울리지 못한 시설 같은 행위는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시키는 거야. 원천 금지가 대표적으로 법으로 완전 금지하는 것이 용도지역주제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온 질문이 이거예요. 어떻게 나와요? 용도지역지구제는 무슨 외부효과? 부외부효과. 부외외부효과를 제거 또는 감소하게 한 정부의 토지용 규제 수단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제일 많이 나와. 나중에 다 아시게 돼. 여기 진짜 자주 반복되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이거는 법으로 금지하는 것이고 또 하나 방법은 이게 있어요. 불을 유발시킨 사람은 편익은 크죠. 행위를. 근데 비용은 적잖아. 그래서 이 편익과 사적 편익과 사적 비용의 이제 불일치 때문에 이게 더 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행위를 계속 하는 거야. 그럼 가장 좋은 방법은 불을 유발시킨 사람이 받는 편익보다 비용, 그 행위를 하기 지출한 편익을 얘가 키우는 수밖에 없어. 그럼 비용이 더 커지면은 그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어때요? 경제 부담 때문에 스스로 억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뭐다? 각종 부담금 같은, 과징금 같은 거 부과하는 거예요. 불법 주차하는 사람한테 뭐 해? 벌금 때리지. 흡연하는 사람한테 뭐 해요? 벌금 때리지. 그럼 그런 벌금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스스로 자제하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리가 이거지. 그리고 세금을 때려버리는 거야. 방구세 한번 신설해 보세요. 밀폐되면 방구 낀다. 한 번 끼면은 10만 원. 두 번 연달아 걸리면은 아니 1조. 세 번 또 연달아 걸리면은 이거는 삼진아웃이죠. 신체형을 구멍 막아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러한 그 벌세금 같은 것 때문에 스스로 억제하겠지. 저 남양주 오면서 벌써 과징금 하나 물었어요. 갑자기 이게 신호체계를 모르다 보니까 갑자기 신호가 바뀌어서 벌써 속도 위반 하나 딱지 날라왔어. 여기는 좀 그래. 그 여쪽 넘어오는 과정에서 갑자기 속도가 60km 막 줄어들다 보니까 그걸 몰라가지고. 그리고 또 더 있는데 뭐 그런 것보다도 이런 원리.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해하시기 좀 힘들어. 근데 오히려 시험 문제는 이제 부동산 관련되는 예를 들잖아. 더 쉬워. 부동산 관련된 들 때는 꼭 주택을 예를 들어요. 그럼 외부효과 논리니까 이게 주택시장 자체 문제가 아니라 외부적인 문제겠죠. 그래서 외부에 만약에 공원이 들어서요. 얘는 정유효과로 그럴까 부유효과로 그럴까요? 정유효과지. 쾌적한 시설이니까. 근데 이게 에피소드가 있어. 옛날 기출문 16회인가 17회 된 기출문제 보시면은
공원의 조성은 주변의 주택에보다 정유법과를 유발한다는 지문이 나와. 근데 그 지문은 맞는 지문이었어요. 근데 어떤 분이 그 틀렸다 해서 신청했어. 왜 그랬을까? 그분은 지문 읽으면서 부의법과라고 생각하셨다 하더라고요. 왜? 저희가 동네 시끄럽는데요? 애들 시끄러워가지고 제가 한 소리 했는데 뭐 이래가지고. 근데 그 이신청을 받았는지 그 한 2년 후에 똑같은 질문이 나왔어요. 근린공원이 정유의 외법과를 유발시킬 경우 정유라고 해줬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면은 정유를 유발시킨 공원 같은 데 들어서면은 이 주택은 어떨까? 가격이 올라가겠죠. 왜?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겠지. 수요가 증가한다면 주택 수요 곡선은 어느 쪽 움직여? 우측으로. 근데 이걸 좌측으로 나왔었지. 그리고 이제 불을 유발하면 간단해. 뭐 소각장이라든지, 아까 논했던 핵실험장이라든지, 아니면 시댁이라든지, 이런 외부적인 시설에 들어서면은 싫죠. 그럼 가격이 어때? 떨어지겠지. 오히려 이런 것들은 더 쉽고, 이 부분이 이제 힘들어합니다. 특히 말씀드렸던 이거 진짜 정답률 현저하게 낮은데, 요거에 대한 이제 요 부분 있죠? 편익과 비용으로 사적과 사회를 어느 게 크다 작다고 표현해가지고 이게 정의냐 분야를 판단하는 내용과 정하고 부인 경우를 시장에 맡겼을 때 과소 생산, 과다 생산에 대한 표현하는 게 있어요. 요거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부터 공무원 시험에 자주 나오는 함정 지문까지 다양한 형태로 계속 반복 학습해 주실 필요가 있네요. 중개사는 그렇게 어렵게 많이 내지는 않아요. 다만 거기 밑에 쭉 표 읽으시다 보면은 그 핀피 현상하고 님비 현상 나온 게 있죠? 상식적인 내용이에요. 핀피는 정하고 관계돼, 부하고 관계돼. 핀피는 정이죠, 정. 이렇게 돼 있지. 이게 이제 핀피야, 핀피. 이거 원하는 거야, 싫어하는 거야? 핀피 원하는 거야. 이거 그 용어 중에 하나, 많이 알고 계신 용어 중에 하나인데, 이게 플리즈라고 돼 있죠. 플리즈, 인, 마이, 프론트, 야드. 그래서 이제 핀피 이렇게 합니다. 무슨 뜻이다? 제발. 프론트 야드. 내 앞마당에 좀 갖다 달라. 내 앞마당. 원하는 거야, 싫어하는 거야? 플리즈 제발 공짜로 혜택 보게 내가 앞마당 갖다 달라. 그러니까 얘는 정이고요. 그리고 님비 있죠, 님비. 님비는 뭐예요? 이게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서 이게 n이 낫이죠. not in my backyard. 뒷마당이죠. 뒷마당에 갖다 놓으면은 죽여버리겠다 이런 논리지. 그래서 이건 님비는 뭐랑 관계돼요? 부하고 관계돼. 근데 기출에 이거 한 번 나왔을 때 틀리게 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핀피하고 님비가 정하고 분대 서로 반대로 낸 겁니다. 이렇게. 근데 이거는 나중에 스스로 아시니까 어렵지 않고 이 부분이 만만치 않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시장 실패에 대한 이제 내용은 외부 효과로 사실상 마무리가 돼요. 그러면서 외부 효과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지문부터 조금 어렵게 연결되는 지문까지 다각도로 이제 연습하게 되실 테니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이 나올 때는요, 여기 딱 보시다 보면은 큰 주제가 3가지가 있는 게 확인이 돼요. 첫 번째 주제가 엄청 중요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방법. 지금 몇 년째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는 시장 실패 원인의 종류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하고 종류. 그리고 세 번째는 외부 효과. 외부 효과에 대한 이해도를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이 나올 때는 여기서만 3문제 나온 적도 있었어. 근데 외부 효과가 요즘에는 이제 지문으로 나오지 단독으로 잘 안 나오다 보니까 이거 공부하시면서 정책론 5문제 중에 벌써 여러분들은 2문제를 푸셨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벌써 2문제 맞추셨어. 그래서 이거의 형태는 이제 자주 연습하시게 되고, 그럼 말씀드렸던 그 다음 페이지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논하는 이제 토지 정책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토지 정책은 이제 좀 지금 순환은 생략하도록 하겠어요. 생략하고 이제 중요한 이제 102페이지 주택 정책 중에 임대주택 정책.
102페이지. 임대주택 정책이고 세 가지 정책이 있을 거예요. 102페이지 보면은 임대료 규제 정책이 있을 것이고 103페이지 보면 임대료 보조 정책이 있을 것이고 104페이지 보면 거기에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있을 거예요. 3대 주제죠. 아까도 언급했던 임대료 규제, 공공임대주택 공급, 임대료 보조. 세 가지 가지고 논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단독 문제 기준으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또 제일 어려운 것이 임대료 규제 정책이에요. 그래서 임대료 규제 정책이 과연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떻게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지 조금만 주무셨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지 않아요?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시겠는데? 그럼 민법보다 낫죠? 과실, 무과실 안 따지잖아. 선이